3월 교육 하나손해보험 시작할까요? 네. 먼저 인사 한번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손해보험 부지점장 강훈입니다. 제가 너무 오랜만에 교육을 와서 되게 오랜만에 들었습니다. 네. 2월은 어떻게 잘 괜찮으셨나요? 2월 많이 안 힘드셨어요? 2월? 힘드셨죠? 그런 날이 없어요. 보험 영업이 좀 항상 계속 힘들고 그렇죠? 저도 지혜에서 작년 7월까지 이제 한 거의 9년 3개월 정도 영업을 했었었는데 2012년부터 항상 힘든 것 같아요. 근데 연초가 조금 더 힘든데 2월이 조금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이게 영업이 좀 짧았고 또 설이 끼면 고객이 보험료를 이제 돈 아끼려고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제가 1월부터 막 교육을 했었는데 이제 1월부터 가장 많이 한 얘기는 4월에 그 실손 개정이 되니까 5세대가 나오니까 3월을 엄청 바쁠 거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너무 조용해서 당황스러울 정도로 제가 이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2, 3세대, 3, 4세대 바뀔 때 저도 영업을 하고 있었거든요. 고객이랑 상담을 막 밤 9시, 10시, 11시까지 하고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한 달 동안 6월달에 근데 너무 없어서 되게 당황스럽지만 아마 좀 서서히 조금 더 이제 2월로는 잘 될 것 같습니다. 원래 난 좀 풀리면 그래도 좀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영업을 할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보험 기사를 습관적으로 막 검색해 보는 편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거 농협 선고를 뭐라 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고객이 감기로 12번 간 거를 보지 않았다고 해서 농협이 해지한다는 내용이에요. 암진단비를 청구했는데 그 감기 12번은 어디다 고지하셔야 될까요? 원래는 한다고 하면 5년 내에 7번 이상 계속해서 7번 이상 상해질병 치료라고 써있죠. 그런데 보통 보면 7번 이상 뭐 계속해서 써있는데 그냥 7번 같은 질병으로 가면 같은 상해로 가면 그거는 고지를 하는 게 원래는 써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거를 감기 정도는 저도 영업할 때 감기 고지 한 번도 안 했었거든요. 3개월 안에 감기 가신 것도 고지 잘 안 했었어요. 워낙 경증이라서. 그런데 이런 식으로 보험사가 심하게 보면 이런 식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 고객은 과연 그러면 왜 걸렸을까요? 이거는 제가 요거는 유추해 보자면 기사의 내용은 안 나왔지만 고객이 아마 5년치를 동의해 줬을 거예요. 5년치 보라고. 동의? 네. 아. 현장 조사를 보통 옛날에는 어떤 식으로 했냐면 고객 보험사에서 이제 외주업체 독립사정업체에서 나가잖아요. 그 직원이 고객 보고 건강보험공단에 가서 5년치를 떼다 달라고 해요. 그러면 굉장히 청구가 쉽다라고 막 살살 꼬셔요. 그걸 딱 갖다 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돼요. 그게 의무예요, 아니에요? 5년치 떼다 주는 거 의무가 아니에요. 마치 의무처럼 얘기를 해요. 이거 떼다 주면 보험료 청구가 굉장히 쉽고 그 다음에 뭐 빨리 주고 마치 막 다음에도 몇 천만 원 줄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렇게 하면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저도 옛날에 일할 때 고객이 부정맥 진단비를 청구했는데 저 몰래 저랑 얘기도 안 하고 현장 조사를 받아갖고 그 직원한테 그 건강보험공단에서 1시간 차를 타고 30분 줄여서 5년씩 때려줬어요. 그래서 못 받았어요. 가슴 두근거림으로 병원하게 한 번 딱 나왔어요. 그거를 걸고서 고지사항은 아닌데도 그거 통화는 한 번 있는 것 같고 안 해줬어요. 근데 그거는 아마 소송을 걸었으면 해줬을 거예요. 왜냐면 고지사항 내용이 없었으니까. 그런데 이제 좀 기간이 길고 워낙 그 이제 받는 금액이 50%였고 그다음에 부정맥 진단비가 한 250만 원밖에 안 돼서 고객이 안 한다고 하셔서 그냥 넘어갔어요. 다른 회사가 나왔는데 저기는 안 나와. 흥국은 안 나와. 실명 걸어준 거지. 그리고 또 어떤 고객은 계약을 하고 그다음에 한 7개월 있다가 자궁암에 걸렸어요. 자궁암 그래서 진단비를 청구했는데 요새는 5년치를 떼다 주는 게 아니라 카카오톡으로 링크 동의가 가죠. 보셨어요? 고객한테 링크 동의가 딱 가요. 5년치를 동의하면 여기다 동의해주고 이 5년치를 우리가 보면 이 링크에 동의를 해달라요. 밑에 막 구구절절 써있어요. 똑같이. 막 우리가 뭐 이거를 빨리 동의해 주시면
뭐 청구도 다음에 빠르고 뭐 우리가 다음 주에도 바로 줄 수 있고 현장 조사가 귀찮지 않느냐, 현장 조사 나가지 않으니까 요것만 동의해줘라고 막 이만큼 써있어요. 그럼 고객이 저한테 얘기도 안 하고 그 고객은 자궁암 진단을 청구했으니까 의뢰인이 나한테 자궁암 진단을 주겠지라고 해서 청구 딱 그걸 누르고 동의를 했어요. 그런데 그게 저도 모르게 한 2-3주 뒤에, 한 2주 뒤에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고객이 이걸 동의해 주셨는데 우리가 보니 빈혈약을 5년 동안 180일치 먹은 게 나왔어요. 열흘, 5일, 20일 합쳐서 쫙 합쳐서 180일. 30일치 이상 약을 받으면 고지하셔야죠. 근데 고객이 뭐 30일치 이상 그걸 기억하지 못하잖아요. 빈혈약을 뭐 한 번에 30일 쫙 받는 게 아니라 뭐 5일치도 받고 열흘치도 받고 뭐 이런 식으로 받으니까 고객은 그렇게 심각하다 생각은 안 하고. 근데 빈혈과 암은 관계가 없기 때문에 암 진단비는 받았어요. 그런데 그게 종합보험이었기 때문에 나머지는 다 해지가 됐어요. 그거 직권해지 고지사항 어겨서 직권해지 당하는 건 저희가 어떻게 손쓸 방법이 없어요. 고객에게 막 하면 나중에 뭐 소송도 가고 막 하고 하는데 어차피 그냥 고객은 받았으니까 그냥 상관없다 그러고 그냥 나중에 뭐 상관없다 그러고 그냥 하셨어요. 네, 그런 식으로 보면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고지사항은 상당히 중요하다. 저도 옛날에 고객과 상담 시에는 진짜 심하면 이 고객이 약간 이상한 고객이면 녹음도 하고 그랬어요. 상담할 때 약간 느낌이 오죠. 얘 좀 이상한데 느낌이 싹 와요. 그러면 녹음도 하고 요새는 카카오톡이 좋잖아요. 카카오톡에다가 고지사항을 물어보고 그 다음에 쫙 그 내용을 남겨놔요. 이게 확실하느냐? 나 그럼 이걸 고지한다?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그걸 고지하고 나중에 고객을 믿으시면 절대 안 돼요. 자, 다들 잘 아시겠지만 고객을 절대 믿으시면 안 됩니다. 보험금 받을 때만 우리를 찾고 굉장히 좋아하죠. 연락 엄청 오고 보험금 받을 때만 막 아우 고맙다고 하고 나중에는 그 외에는 연락 잘 안 받잖아요. 그런 식으로 고객을 절대 믿으시면 안 되고 나중에 저는 그런 것도 많이 봤어요. 많이 보셨겠지만 뭐 네가 고지를 했느냐 내가 안 했느냐 뭐 나는 얘기를 했느냐 막 고객이랑 팀장이랑 막 싸우고 막 심지어 막 소송하시는 것도 봤어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꼭 증거를 카카오톡으로 딱 남겨주세요. 그래서 그런 약간의 분란이 생길 것 같으면 고객한테 딱 보여주고 너가 이렇게 얘기했지? 그러면 고객이 할 말이 없어요. 그런 식으로 해서 고지사항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건 좀 과하다는 내용의 기사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보면 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면 또 골치 아파지죠. 그래서 감기를 고지하라는 거는 제가 보기엔 아닌 것 같고 고지사항을 잘 지켜라 라고 하는 그냥 기사의 내용은 아니지만 제 생각입니다. 이런 식으로 고지사항을 잘 보셔야 돼요. 저도 옛날에 이럴 때 고지사항 때문에 좀 곤란은 많이 겪었어요. 고객이 뭐 이제 했느냐 안 했느냐 뭐 저도 막 그래갖고. 그런데 고지사항은 굉장히 중요하니까 잘 해주시면 너무 좋죠. 그리고 보면 호주에는 캥거루 보험이 있어요. 캥거루가 워낙 많기 때문에 캥거루랑 차랑 부딪히면 보장을 해주는 보장도 있고. 일본은 지진이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지진이 생기면 무덤이 무너지고 훼손되니까 그거에 대한 보장도 있고. 영국은 복권이 굉장히 발달한 나라라서 이거는 고용주한테 해주는 보험이에요. 그러니까 그 복권을 당첨된 직원이 나가면 피해를 입잖아요. 어느 정도는 일에.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뭐 보장보험 그런 식으로 있고 저희 하나손해보험은 임신보험이 있어요. 아마 전 세계적으로 임신해서 드리는 보험은 제가 생각하기엔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희가 유례없이 출생률이 확 떨어졌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임신해서 드리는 미혼견 상관없이 임신 확인서만 있으면 임신해서 드리는 임신보험은 하나손해보험밖에 전 세계에 없을 것 같다. 이런 게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출산율이 점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예요. 그래서 0.7 몇 명이던 것이 0.8명이어서 이게 갑자기 꺾일 일은 없어요. 그래서 아주 서서히 증가하고 있고 증가하는 거에 반해서 난임으로 태어난 아이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어요. 난임 시술 진단을 받아서. 왜냐면 제가 아는 젊은 커플들도 몇몇 분 옛날에 고객들도 보면 난임이 정부 지원이 좀 되기 때문에 임신이 조금 몇 년 동안 힘들면 그냥 난임 진단을 받아서 아이 낳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물론 본인은 좀 힘드시지만 체외수정이나 임신수정하는 과정이 좀 힘들지만 그렇게 해서 아이를 빨리 가지려고 하는 커플이나 부부들이 굉장히 늘고 있다. 그래서 저희 잘 아시겠지만 하나손해보험은 임신부터 난임, 출산, 산후조리원까지 전부 다 보장해드리는 보장이 다 이렇게 들어있죠. 그렇죠? 그래서 임신, 난임, 출산을 넣으시면 이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뭐 2천만 원 넘게 보장을 가져가실 수 있는 내용도 나오고 그런데 중요한 건 3월달부터 인공수정, 체외수정이 36세 이상은 보장이 줄어들었어요.
왜냐하면 35세 이상을 보통 의학적으로 노산으로 보기 때문에 난임 치료나 진단을 굉장히 많이 받으시겠죠, 일반적으로. 그래서 이걸 줄인 이유는 난임 쪽은 이미 저희가 2년 넘게 보장을 팔고 있어서 손해율을 이제 보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이 출산 축하금 첫 번째 100만 원 드리는 것도 4월 1일 예정으로 50만 원으로 줄어들 예정이에요. 이것도 예정이지만 확정은 아니에요. 그런데 아마 줄어들 것 같아요. 제가 볼게요. 왜냐면 이게 지금 1년 넘게 하고 있어서 점점 손해율이 엄청나다고요. 지금 이게 출산 축하금을 넣고 이 상품을 만든 지가 한 1년 넘었거든요. 그러면 아이들이 다 태어나서 청구하기 시작하겠죠. 그러면 이렇게 하면 이것도 출산 축하금도 손해율이 심하기 때문에 하나를 줄인다고 해서 나는 그럼 하나 안에 다른 회사에 출산지원금을 할 거야. 그러니까 이럴 수는 없는 거죠. 이게 저희만 있으니까. 이게 선택지가 없는 거라서 아마 회사가 약간 배짱을 부려도 방법이 없어요. 이렇게 하면. 그래서 가능한 한 나이대 38세, 39세까지도 저희가 가입이 다 가능하니까 가능한 한 나이대면 전부 다 이 시그니처 안에 얘네를 넣어서 가입하시는 게 제가 보기엔 좋고, 그러면 상품 구성을 굳이 임신, 난임, 출산을 다 넣어야 되느냐? 꼭 그렇지는 않아요. 만약에 다 넣으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납입 면제를 포함해서 1년 납입면 있죠. 저희 출산하면 1년 납입 면제가 같이 있어요. 그래서 2,010만 원. 아까 그 과다자극 진단부터 출산 산후조리원까지 다 넣으시면 2,010만 원 보장을 가져가실 수 있는 반면 요거랑 1년 납입 면제니까 예를 들어서 한 달에 10만 원 낸다고 하면 1년이면 120만 원이죠. 그렇죠? 그러면 2,130만 원 보장이 총 나와요. 만약 풀로 다 넣는다면. 그런데 그러니까 젊은 고객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상담을 해보면 거의 대부분 보험료에 좀 민감하신 분들이 많아요. 나 보험료 너무 비싼데. 나 이거 이용 안 할 것 같은데 내가 이렇게 많이 내야 돼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만약에 그렇다면 출산 지원금 100만 원, 400만 원, 300만 원, 500만 원, 요 100만 원, 300만 원, 500만 원 주는 거 이걸 빼면 최저 보험료가 2만 원이에요. 얘를 넣으면 최저 보험료가 현재 7만 원으로 올라갔죠. 그리고 만약에 질병 입원 일당 10,000원을 넣으면 최소 보험료가 5만 원으로 맞출 수는 있고, 그런데 얘만 빼면 최소 보험료 2만 원으로도 얘를 뺀 나머지를 다 가입 가능합니다. 그래서 젊은 분들은 뭐 20대 초반이면 2만 원대로 나오고도 해요. 요것만 가입하시면. 그래서 보험료를 이렇게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보험료에 굉장히 예민한 고객들이 있어요. 저는 어떤 고객들 만나봤냐면 옛날에 일상배상 책임이 500원인 시절이 있었어요. 요즘에 막 1,700원, 2,000원씩 하는데 500원인 시절에 그 남자 고객은 500원으로 저랑 그 종합보험에 일상배상을 넣냐 빼냐를 3시간 상담했어요. 진짜 본인이 막 검색해 계산기로 눌러갖고 내가 이거를 하면 우리 집에 비가 새고 이게 평균적으로 비용이 얼마나 막 이렇게 하시는 분이 그냥 본인 스스로. 그래서 저는 막 계속 듣고 있었는데 결국은 그 고객의 배우자님 오셔서 당신 여기서 뭐 하냐고, 도대체 뭐 하는 짓이냐, 500원으로 가자 그래 그냥 계약하고 나온 적도 있어요. 넣고도 나오고. 그런데 그런 식으로 500원, 100원 갖고도 굉장히 예민한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딱 상담하다가 느낌이 오면 그냥 줄이고 최저보험료 2만 원을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보험료 조정이 이거 어떤 분들은 꼭 임신, 난임, 출산을 전부 싹 다 넣어야 보장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셔서 제가 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얘를 빼도 최저보험료 2만 원이 가능하고, 만약에 이거보다 나는 보장을 더 줄이고 싶다, 나는 건강하기 때문에 내가 무슨 난임이냐, 나는 그냥 임신해서 애 낳을 자신이 있다고 하면 난임을 빼고 그냥 임신부터 산후조리원까지 그냥 넣어도 상관은 없어요.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은 아이를 셋을 낳았을 때 내용이고, 하나만 낳아도 한 300에서 400만 원대 돈을 보장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출산지원금을 빼면 얘마저도 최저보험료 2만 원으로 줄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난임 관련을 뺐다가 넣었다가 보험료 조정이 가능하고, 최저보험료를 내리고 싶으시면 출산지원금으로도 넣었다 뺐다 해서 최저보험료를 내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꼭 이렇게 내가 이거 무조건 다 넣어야 되겠다는 생각하지 마시고 상담해보고, 이 고객이 뭐 난임에 대한 별로 관심이 없다 하면 난임 빼드려도 상관없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다 넣고 싶은데 보험료가 너무 부담이 된다고 하면 요거 하나 빼드리고 최저보험료를 낮춰서 계약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2만원, 3만원대, 4만원대, 5만원대 이렇게 업셀링 포인트를 가져가실 수도 있어요. 만약에 저도 상담할 때 보장 분석을 해보면 고객의 보장 분석 봤는데 가끔씩 건들 게 없는 것들 있죠. 그렇죠? 보통 보장 분석은 KB로 많이 이용하죠. 맞죠?
KB 굉장히 잘 나가요. 저도 KB를 가져갔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생생낸 적이 많습니다. KB 만들어갖고 제가 이거 밤새도록 만들었다고 뻥치고 막 드리고 그랬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KB 보장 분석이 잘 돼 있으면 그걸 보고 있으면 야 이 고객은 내가 뭐 할 게 없는데 이런 고객들이 가끔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고객들한테는 2만 원, 3만 원 만약 여성 고객이고 38세, 39세 미만이라면 이런 고객들은 이런 거는 하나 업셀링 포인트를 가져가고 이 고객이 아 나는 이거 유지할 자신이 없는데 하면 그냥 받고 없애라고 하셔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대신 1년 연체 기간이 있으니까. 그래서 2만 원, 3만 원 업셀링 포인트를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영업할 때 제 생각엔 저도 경험상 2만 원, 3만 원짜리가 나중에 20만 원, 30만 원, 40만 원, 50만 원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저희는 다 DB 뭐 회사 지원해서 쓰시고 회사 DB를 사서 쓰시고 하시잖아요. 그렇죠? 신규 고객을 DB를 발굴하는 게 굉장히 쉽지 않아요. 저 옛날에 일할 때는 아마 그러신 경험이 많으실 텐데 막 가게에 막 돌방도 엄청 했었어요. 여의도를 다 돌고 아니면 어린이 보험이 나오면 소아과만 다 돌고 그랬었어요. 막 그렇게 막 뿌리고 했는데 요새는 그럴 필요 없이 그냥 간단하게 DB 사도 되는데 DB 사는 비용도 뭐 방송 DB 이런 거 뭐 주는 DB 하면 제가 살 때는 한 25만 원, 뭐 30만 원짜리 됐어요 하나에. 그러면 그런 거 뭐 믹서기 주는 거 있잖아요. 숑숑숑 그런 거 가면 사고 갔는데 기껏 연락해 갔는데 인천 한국까지 갔는데 집 앞에 갔더니 오지 말라고 그러고 연락 두절되고 막 그런 거 되게 많거든요. 그럼 얼마나 짜증나요. 그런 경우는 AS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 돈 아깝기 때문에 만약에 그 상담을 했다고 하면 무조건 계약은 해오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지인이 아니라면. 그러면 그런 고객들에게 비집고 들어갈 틈이 전혀 없다면 이런 거라도 업셀링 포인트로 가져가시면 나중에 꼭 소개를 받으시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이게 젊은 분들한테 특히나 이게 결혼을 하기 전이나 아니면 결혼 직전의 분들에게는 이 상품이 내용이 인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험료 조정이 가능하니까 너무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5세대 실손이 이제 4월로 예정이 되어 있지만 4월로 예정이 되어 있으면 거의 4월 1일 날 나오겠죠. 그렇죠? 4월 중순은 아닐 거고. 그런데 뭐 날짜를 정확히 딱 이렇게 뭐 공지 받으신 거 따로 있어요. 혹시 그 본사 차원에서 그런 거 따로 없죠. 저희도 그냥 예정이라고만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디 가니까 너무 조용해서 야 이거 7월로 밀리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도 말씀 많이 하시는데 일단은 저희는 31일 날 오전만 신규 계약 심사가 가능하고 오후에는 이제 아예 닫혀요. 상품 개정 때문에. 그런 걸로 보면 이게 나오는 건 맞는 것 같기는 해요. 심지어 저희는 지금 신규로 그 실비 가입을 하시려면 전권 다 그 진단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안 받아도 되겠다는 얘기죠. 3월 한 달 내내. 그렇게 보면 얘가 나오는 건 맞는 것 같기는 한데 너무 제가 조용하니까 사실은 너무 좀 당황했어요. 원래는 굉장히 막 북적북적하고 막 전환을 하느니 빼느니 막 난리를 치셔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서. 그런데 1세대, 2세대 물론 이게 이제 너무 많이 들어서 잘 아시겠지만 2세대도 15년 만기짜리가 있죠. 13년부터 가입한 15년 만기짜리가 2세대도 있어요. 그러면 2세대, 3세대, 4세대도 다 만기가 끝나면 바뀌는 거니까 그런 거에 대한 내용 상담을 해주시고 어차피 너 5세대, 6세대로 바뀌니까 4세대로 한 5년 정도 유지를 하고 더 혜택을 조금 본 다음에 그때에는 실비를 하셔라. 그 외에 나머지 남는 보험료는 자기 부담금이 점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뭐 수술비나 치료비로 커버해라 경증을 그렇게 이제 영업을 하는 게 이제 전환하는 영업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게 맞는 거고 1세대 이전에는 만기가 끝나는 실비도 있어요. 20년 납, 20년 만기 이렇게 끝나는 실비도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만기가 끝나는 실비는 전환이 돼요, 안 돼요? 제가 알기로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2006년에 가입하신 분들이 올해 끝나요. 그 실비가 20년이니까. 그러면 그런 것들도 다 보장 분석을 보시고 근데 보장 분석에 그렇게 조회가 자세하게 나오진 않았어요. 그래서 막 그거는 이제 고객한테 물어보고 막 고객센터에 물어보고 여러 가지 하셔야 되겠지만 그런 것도 올해 끝나기 때문에 그런 분들도 다 터치하시는 게 원래 이 전환의 이슈 이벤트가 나올 때 하는 영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교육 끝날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지금은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전화번호에 있는 고객에게 다 연락을 해보셨었어요. 문자로 다 보내고 지금 이게 나오니까 너가 지금 갱신해서 보험료 실비를 많이 내고 있으면 빨리 전환을 하고 병원에 많이 안 가면 나머지들 경증 부담이 늘어나니까 경증 수술비나 뭐 치료비를 채워라
이런 식으로 영업을 하시는 게 맞고 저희 하나손해보험은 여자 같은 경우는 시그니처의 수술비가 여자 수술비가 굉장히 다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나 요 담보 하나만을 놓고도 유방 갑상선 여성 생식기자는 이 담보 하나만을 놓고도 보면 작은 근종 수술하시면 상급종합병원에서 200만 원이고 그 외에 병원에서 수술하시면 100만 원 받아가실 수 있는 담보가 이 하나만 해도 들어있어요. 그래서 유방 갑상선 여성 생식기 질환에 대해서 치료 검사가 연간 1회 한 나오고 계속 나오고 1년에 한 번씩. 그 다음에 검사를 했는데 수술이 필요하면 만약에 작은 근종 수술하시면 상급에 200만 원, 일반 병원에서는 100만 원인데 중요한 건 작은 근종은 저 여자분들 대부분이신 여자 그 팀장님 대부분이나 잘 아시겠지만 크기가 크면 일반 병원에서 수술 안 해요. 출혈이 심하기 때문에. 그러면 상급병원에서 수술하십니다. 제 아는 지인도 상급병원 가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제 옛날에 고객은 어떤 고객은 작은 근종이 너무 커서 누워서 이렇게 만지면 만져졌다는 분들도 있어요. 너무 커서 그분은 세브란스에 수술하셨거든요. 그런 분들은 상급병원에서 수술하시면 회당 2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왜 회당 200만 원이지? 작은 근종은 재발률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40에서 45% 정도 되기 때문에 작은 근종이 생기셔서 수술하시는 분은 또 생길 확률이 있고 그러면 수술 한 번 더 하면 일반 병원에서 100만 원, 상급병원에서 200만 원 이 하나 담보만 나오고 작은 근종뿐만 아니라 유방, 갑상선, 생식기 질환에 대한 수술비가 이 하나에 거의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보면 이 하나의 보험료는 그럼 어떠냐? 보험료를 보면 20년 납 100세 만기가 40세 기준 일반형이 4,000원. 저희 일반형이라고 하는 거는 10년 동안 입원 수술이 있어서 건강 보장이 안 되는 분들. 그냥 표준책이지만. 그런데 그렇게 되고 만약에 10년 동안 입원 수술이 있어서 굉장히 건강하다고 하면 40세 기준 이 담보 하나만 놓고도 3,167원. 그래서 만약에 연간 2천만 원 한다는 최소보험료가 5만 원이고 연간 1,000만 원 한다는 최소보험료가 2만 원이에요. 그래서 5만 원 싫다고 하시는 분들은 2만 원으로 하셔도 되고 대신 수술비가 반으로 줄어들겠지만 2만 원으로 하셔도 얘 하나는 2,000원이고 1,500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하나를 넣고 2만 원으로 만드셔도 되고 얘를 넣고 다른 질병 수술비를 넣어서 5만 원짜리 하나 만드셔도 충분히 여성 질환에 관한 유방 갑상선 생식기 질환에 관한 수술비 상품이 충분히 만들어진다. 그리고 요 뒤에 제가 설명을 드리는 요것도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좋은 플랜이거든요. 보면 저희가 시그니처 안에 패키지 이렇게 묶여있는 그 상품들이 있어요. 담보들. 갑상선, 자궁난소 이 뒤에 유방이 또 유방률 패키지로 묶여있고 이게 어떤 거냐면 갑상선은 암 진단비가 추가로 들어있고 그 다음에 기능항진증 치료 그 다음에 검사비까지 다 들어있어요. 진단비도 들어있고 그래서 기능항진증 치료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이번 달부터는 60세 미만 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1회한 치료비가 올라갔어요. 그리고 자궁난소의 하이프 치료 같은 경우는 60세 미만 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치료비가 1회한 드리는 게 올라갔어요. 그래서 점점점 이 케어 패키지에 대한 5세대 실손이 나오는 거에 맞춰서 케어 패키지가 점점 가입 금액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내막적 진단비도 50세 미만이 200만 원으로 올라갔어요. 50세 이후에는 50만 원이고. 그래서 이 갑상선과 자궁난소 그런다 그 다음에 유방도 타입별로 진단비가 따로 있고 이건 이제 다 알고 계시죠? 타입별로 진단비가 있는 거. 그러면 유방 케어 패키지까지 만약에 이 세 가지를 다 넣어놓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통합 치료비를 같이 이렇게 네 개를 넣어 놓으면 유방 갑상선 여성 생식기 질환 통합 치료비도 수술비가 매회 나오고 특히나 갑상선 자궁 그다음에 유방을 이 세 부위라 그러기 좀 그렇지만 생식기 질환까지 전부 다 이 내용은 여성 고객들을 상담해 보면 굉장히 걱정이 많은 고객들이 엄청 많아요. 물론 가족력이 심한 사람들도 많고 그러면 대부분의 고객들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저는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다 넣어주세요 하는 고객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타사는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유방 갑상선 생식기 질환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가 저 통합치료비와 이렇게까지 넣어놓고 하면 50세 여자 기준 6형 10년 동안 입원 수술이 없지만 2만 원으로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10년 동안 입원 수술이 있는데 건강하신 분이라면 3만 1,000원으로도 요거 다 놓고도 3만 원대로 50세 여자 기준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하나만으로도 되고 얘를 넣고 종합보험에 같이 넣어도 되고 아니면 얘랑 같이 종합보험에 암진단비 주요 치료비 순환계랑 같이 넣어 종합보험을 만드셔도 되고 아니면 이거 하나만 너무 잘 되어 있는 분들이라면 아니면 보험료에 되게 민감한 분들이라면
이걸 넣고 최소보험료 5만 원을 맞춰서 조금 더 보장을 많이 가져가셔도 돼요. 그래서 저 통합치료비를 넣고 저희의 생애 1호종, 생애 주요 1호종이라는 수술비를 넣으면 작은 근종을 수술하실 때마다 900만 원 받아가시는 플랜도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여성 질환에 대한 수술과 치료비가 타사보다는 훨씬 더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유방갑상선 생식기 질환에 대한 니즈가 여성분들은 굉장하니까 아까 시그니처의 임신, 난임, 출산 같은 경우에는 가입 연령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38세 이후에는 그건 가입 못 하잖아요. 그런데 얘는 전 연령 다 20세부터는 특히 뭐 10대 시그니처를 가입 잘 안 하시긴 하지만 물론 10대도 가입할 수 있어요. 근데 보통은 20세 이상 가입 많이 하시니까 그러면 20세 이후 뭐 80세까지도 고지사항이 맞으면 가입 금액이 조금 줄어들겠지만 이 내용은 다 가입이 가능하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이 저희 시그니처는 여성 특화 보험이 확실한 겁니다. 그래서 올해도 하나손해보험은 무조건 여성 고객을 대상으로 이렇게 공략을 많이 할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면 왜 너네는 남자는 안 하니라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저한테 물어보면 대답을 드릴 수가 없어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빨리 업계 점유율을 확 올리려면 이렇게 그냥 아예 특화를 해버리는 게 좀 나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저는 옛날에 그런 생각 잘 안 했는데 하나에서 이제 저도 한 7, 8개월 일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게 더 전략적으로는 좋다. 회사 방면으로도. 그리고 여성보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타사보다는 월등하게 좋습니다. 그래서 뭐 주요 치료비 이런 순환계도 잘 되어 있지만 이런 유방갑상선 생식기 질환에 대한 수술과 치료 검사가 매회 나오고 수술도 회당 나오고 암 진단비 같은 경우에는 유방갑상선 진단비가 추가로 따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 하나만 하셔도 웬만한 여성 질환에 대해서는 다 보장이 가능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시그니처의 임신 아닌 출산에 임신 아닌 출산보다 저는 이게 조금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조금 더 팀장님들한테 많이 알려져야 나중에 고객들한테 상담하기도 굉장히 좋습니다. 꼭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교육할 때 요새는 옛날에는 조금 이제 뭐 완전 1부터 10까지 다 설명을 드렸는데 저도 생각을 해보면 팀장님처럼 교육받을 입장으로서 기억이 잘 나죠. 제가 설명을 너무 많이 해요. 그래서 타사와 비슷한 거는 교환에 아무리 있더라도 설명을 잘 안 드리는 편이에요. 왜냐면 저희 뭐 암주요 치료비도 저희도 다 있고 순환기도 다 있는 타사도 다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희 암주요 치료비에 호스피스 병동이 보장이 되지만 제가 만약에 팀장님 입장이라면 영업하는 사람 입장으로서 하나손해보험이 호스피스 병동이 되니까 이쪽으로 가입하셔라. 이러기엔 좀 매력도가 떨어져요. 제 생각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요새는 이제 교육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거 타사보다 굉장히 좋거나 이거는 꼭 설명을 드려야 하겠다는 내용만 설명을 드려요. 그래서 아까 그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아마 다른 분들이 오셨으면 아마 다 설명하셨을 건데 이제는 저는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면 저희가 간병보험이 이제 20만원 상급이 20만원 넣으면 상급병원 10만원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병원 20만원, 요양병원 6만원,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7만원으로 이제는 바뀌었어요. 프리미엄 플랜으로 가입하시면 이렇게 가입하실 수 있고 간병은 이제 잘 아시겠지만 당연히 저희 뭐 면책 감액도 없고 가족간병, 공동간병도 다 되고 저희는 약관에 8시간을 하루로 본다는 문구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 타사와 좀 다른 면이고 그래서 어디는 이제 많은 이제 그 보험사들이 조사를 하러 나가면 뭐 간병인한테 뭐 너는 어디 있었니 막 물어보죠. 아니면 어디 회사는 뭐 GPS 기록을 내라 이런 회사도 있어요. 그래서 막 저한테 GPS를 어디서 봐요 뭐 이런 거 하시는 분들 저한테 물어보시는 게 있는데 그게 다 왜냐면 8시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희는 아직 약간 8시간 문구가 없고 저희도 근데 이게 뭐 계속적으로 약간의 없으리라는 법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점점 더 이거는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 임신, 난임, 출산, 시그니처보다 얘가 손해가 더 심할 거예요. 이게 옛날에 9만 원이었던 거 기억나세요? 이거 하루에 9만 원 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게 갑자기 팔다가 몇 달 팔다가 없어졌어요. 너무 그 손해가 많아서. 그런 것처럼 갑자기 확 줄일 수도 있으니까 간병만큼은 하나손해보험이 타사보다 굉장히 좋습니다. 요양병원이 1년 내내 보장되는 거 이 하나만 들어도 굉장히 좋으니까 꼭 간병은 하나손해보험 가입하시는 게 좋다. 저도 어머님이 조금 몸이 안 좋으셔서 요양병원 요새 알아보고 있어요. 어머님이 지금 80세시거든요. 그런데 요양병원을 알아보면 혹시 요양병원 알아보셨어요? 혹시 어떤 이유라서 그런지 안 알아보셨어요?
요양병원 알아보면 옛날에는 제 생각하기에 제 친구 얘기만 듣고 병원비 뭐 150만 원, 200만 원 되겠지 했는데 조금 좋은 요양병원을 알아보면 어떻게 하면 그 병에 대한 비급여 치료를 얼마 한다고 하고 입원을 해야 돼요. 그냥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비급여 치료니까 걔네가 부르는 게 값이겠죠. 그렇게 하면 조금 좋은 데는 한 300만 원 한다고요. 한 달에 입원비만 다 합쳐서 뭐 부대 비용, 간호가면 싹 합쳐서 그럼 네, 간호가면까지 그러면 그 병원료에 간병비가 이렇게 요양병원 같이 들어있어요. 그까지 한 300만 원 내더라고요. 그래서 요양병원은 이제는 뭐 100만 원, 200만 원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치매로 요양병원에서 10년, 치매로 10년 있을까 하시는 팀장님도 있는데 저는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아니면 순환계로 제 친구 아버님도 몇몇 분이 뇌출혈로 쓰러지셔서 요양병원에서 3년 6개월, 2년 이렇게 해서 돌아가신 분들도 많아요. 요양병원은 한 번 입원하시면 1년, 2년은 기본입니다. 1년, 2년 기본입니다. 그냥 그리고 입원하시고 멀쩡하게 퇴원하시는 분들은 제가 보기엔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거기서 대부분 치료받고 생활하시다가 돌아가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요양병원 가보셨어요? 연예가 가보시면 여기 그 간병인 침상이 따로 있죠. 그 병동 안에 그 방 안에 있어서 그러면 그분이 이제 다 해주시는 거예요. 그 간병인이 그 간병인 비용도 병원에 다 묻어서 나고 10년이면 저희 하나손해보험 10년 곱하기 6만 원에서 그냥 2억 1,900만 원을 드리고 타사는 6개월 하고 6개월 쉬고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9,250만 원밖에 못 드려요. 그리고 차액은 1억 2,650만 원이 나고 하나손해보험이 항상 드리는 팀장님도 그렇고 저도 드리는 말씀은 타사랑 비교하면 보험료가 한 1, 2만 원 정도 비싸요. 많게는 2, 3만 원 정도 비싼 그 회사도 있고 그러면 저도 간병할 때 간병 9만 원 할 때 저도 영업을 하고 있었거든요. 9만 원이면 더 비싸겠죠. 그래서 설명은 뭐 보통 어떻게 했냐면 타사를 놓고 하나를 놓고 2만 원 차이가 난다. 그런데 하나는 이만큼은 더 준다. 너 한 달에 2만 원 모아서 이렇게 만들 수 있어? 그렇게 하면 아무도 대답 못해요. 그리고 2만 원이면 요새 밥값이 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2만 원 진짜 얼마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험료 2만 원 낸다고 생각하는 거 엄청 많이 낸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상 그렇지 않습니다. 치킨 한 마리만 사고도 요새 2만 원이 넘는 시절에 2만 원이 더 비싸다고 타사를 선택하게 되면 1억을 놓칠 수도 있고 만약에 3년 6개월 입원하시면 4천만 원 정도 차이가 나요. 4천만 원은 놓칠 수도 있고 3천만 원을 놓칠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2만 원 비싸다고 알아서. 그러면 나중에 이 고객은 본인 선택한 거 기억 못하고 나중에 팀장님들 원망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꼭 그렇게 설명을 하면 거의 대부분 다 하나로 계약하시는 경우가 많으니까 간병만큼은 하나고 저도 업계에서 뭐 어디 뭐 단장님도 계시고 아시는 분들도 많아서 가끔씩 모임을 하면 상품은 여러 가지 상품들 본인이 이제 보험 하시는 분들끼리 모였기 때문에 상품만 얘기해요. 어디가 좋고 어디는 어디가 좋고 뭐 치매는 뭐 생보사가 좋고 얘기하는데 다 입을 모아서 간병원 하나가 제일 좋다고 아직은 제일 좋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 옛날에 저희 뭐 회의를 갔을 때 전무님이 하시는 말씀은 삼성화재 그 사장님이 오셔서 그 모임을 할 때 당신들 언제까지 그렇게 할 거냐고 물어보셨대요. 너네 언제까지 이렇게 하고 안 내리냐고 하셨대요. 왜냐면 타사가 거의 간병인이 잘 안 돼요. 그런 내용 때문에. 그래서 막 체준형도 나오고 하는데 중요한 건 병원 체준형이 나오고 뭐가 나오고 해도 병원에서는 두 달, 세 달 이상 환자가 입원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절대 입원 못해요. 입원하는 경우 제가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왜냐면 심사평가원에서 장기 요양이 필요한 환자, 장기 치료가 필요한 환자를 일반 병원에 입원시키는 걸 못하게 막아놨어요. 그러면 다 전원을 시키게 됩니다. 만약에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그냥 일반 병원에서 2달 하고 다른 병원에서 2달 하고 또 3달 하면 되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어머니가 이제 위암 3기셔서 병원을 엄청 많이 옛날에 알아보고 지금도 알아보고 있는데 병원 알아보는 게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서 이 병원, 그러니까 이사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 병원 뭐 다 알아봐야 되고 이 병원이 우리 환자를 우리 엄마를 받아주는지도 봐야 돼요. 그래서 2달 이렇게 옮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양병원 1년 내내 보장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간병만큼은 하나보험이 가장 좋습니다. 항상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70세까지 저희가 거의 동일한 조건으로 20만원, 6만원, 7만원 저희는 상해질병이 같이 묶여 있어서 간병일당 20만원, 요양병원 6만원, 간호간병 통합서 7만원이 다 보장이 가능하고 80세까지도
병원 15만 원, 요양병원 5만 원, 3만 원, 간호간병 7만 원이 가입이 가능해요. 상품별로 조금 다르지만. 중요한 건 제가 보기에 81세부터도 타산은 안 되거나 만 원밖에 안 되는 회사들이 많은데 저희는 병원 5만 원, 요양병원 3만 원이 가입이 가능해요. 그래서 만약에 고령인데 간병인이 없다. 아니면 고객의 부모님이 고령인데 간병인이 없다면 없는 것보다 한 달에 하루에 3만 원씩 한 달에 90만 원 매달 드리는 3만 원 요거라도 없는 것보다는 훨씬 낫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고객들이 굉장히 좋아하시고 많이 하고 계시니까 5만 원, 3만 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 요거는 최소 보험료가 2만 원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아마 2만 원은 무조건 넘어가긴 할 겁니다. 고령이시라서. 그래도 요거를 없는 분들에 가입해 드리면 다 좋고 저희 아버님이 81세거든요. 명절에 가서 요걸 얘기했다가 저희 아버님 보험이 하나도 없으신데 욕 엄청 먹었어요. 요양병원 내가 갈 것 같다고. 명절에 넘어가기 싫어요. 브라질로 이민을 가든지 해야지. 아버님은 싸웠어. 얼굴 붉히고 누나랑 둘이서 아버님은 2대1로 붙었어. 그래서 근데 그런 분들이 있는 반면, 그러니까 이게 본인을 위한 게 아니고 가족들을 위한 겁니다. 사실 본인은 뭐 편하죠. 뭐 가시니까. 근데 가족들이 돈이 들어가니까 그래요. 그래서 이게 없는 분들은 81세부터도 5만 원, 3만 원 가입하시는 게 제가 보기에 무조건 좋습니다. 요거는 그냥 넘어갈게요. 그리고 프리미엄 올인원 플랜이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매니저님 계속 시상 보내드리잖아요. 그렇죠? 월초에는 500만 원, 300만 원, 4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붙어있고 월말에는 시상이 없고 보면 프리미엄 올인원 플랜으로 하시는 게, 그러니까 간병은 무조건 예를 해야 돼요. 종합보험을 만들어도 예를 하시면 시상도 팀장님들 굉장히 좋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중요한 건 이 안에 좋은 내용들이 워낙 많아요. 상해 중환자실, 질병 중환자실 2번이 여기는 연계로 같이 붙어 있고 저는 중환자실을 일할 때 굉장히 많이 넣었었던 편이거든요. 넣을 수 있을 만큼. 그런데 프리미엄 올인원 플랜의 상해 질병 중환자실은 당타사 누적을 보지 않아요. 그래서 원하는 만큼 막 넣을 수 있어요. 최대까지 넣을 수 있어요. 중환자실을. 그런데 어떤 분들은 상해 중환자실이니까 내가 많이 다쳐야 중환자실 가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하시는데 저는 제가 좀 일을 좀 꼭 오래 해서 그런지 뭐 예를 들어 수납장에 여기 모서리에 이렇게 부딪혀갖고 이걸로 뇌출혈로 상해 중환자실 가시는 분들도 봤어요. 진짜 여기 출혈이 생겨서 뇌출혈이 되게 심하게 생겨서 그런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상해 같은 경우에는 조금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욕실에서 심하게 넘어지지는 않아도 넘어져서 살짝 머리만 부딪혀도 거의 중환자실에 하루나 이틀은 입원하는 게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상해 중환자실은 막 교통사고가 크게 나서 막 팔다리가 막 다 부러지고 이래서 가는 것이 절대 아니고, 예를 들어서 화상이 조금만 심해도 중환자실에 하루 입원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그 감염 문제 때문에. 그래서 상해 중환자실은 생각보다 입원하는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질병은 당연히 높고요. 그래서 프리미엄 올인원 플랜은 상해 중환자실 당타사 누적을 보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제가 보기엔 굉장히 고객도 좋고 팀장님도 좋은 플랜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병인도 20만 원, 6만 원, 7만 원 최대로 가입이 가능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유방갑상선 생식기 질환 치료비도 말씀드렸다시피 자금운전 상급 200, 일반 병원 100만 원, 프리미엄 플랜에서 가능하고 최저 보험료가 5만 원입니다. 그래서 요 내용을 가입하면 팀장님들 시상에도 좋고 그 다음에 고객들도 이렇게 많은 내용을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올인원 플랜, 프리미엄 올인원 플랜으로 하시는 게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이 내용 항상 설명을 드립니다. 이 내용은 그래서 조금 당황스러운 3월이 되고는 있는데 워낙 막 바쁘고 막 그러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약간 당황스럽지만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보험이 약간 계절을 좀 타요. 그래서 날씨가 좀 따뜻해지면 조금 더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더 잘 됐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조금 약간 너무 안 된다고 실망하지 마시고 본인 루틴대로 생활을 잘 하시면 아마 3월도 그렇고 4월 이후에는 더 많은 계약과 매출을 올리시라고 생각하고 저희 하나손해보험이 저희 설계 매니저님과 함께 저도 의심양면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